58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타이탄의 도구들. 저자 팀 페리스. 출판일 2022년 6월 2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이 책은 당신에게 최고의 코치가 된다. 책 소개. 세계 최정상에 오른 타이탄이 밝힌 놀라운 생각, 기적의 습관, 압도적인 성공의 비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8세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을 정도로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 은그런 그가 모은 노트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이라고 자신하는 책이다. 이 노트를 남기기 위해 저자는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자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책에는 알랭드 보통, 세스 고딘 등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부터 최고의 혁신 기업을 세운 창업가와 C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협상가, 슈퍼리치, 아티스트, 전문직 종사자까지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독창적인 성공 노하우가 낱낱이 담겨 있다. 이 책에 담긴 그들의 압도적인 성공은 우리가 어떤 목표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작은 것에서 큰 기회를 찾아내는 탁월한 관찰력을 갖고 있는 타이탄들은 무서운 집중력을 통해 10%의 노력으로 10배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다. 매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매일 실패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1만 시간의 법칙과 같은 시대의 보편적인 규칙과 공식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만든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독자들은 완벽한 천재들이 제공하는 드라마틱한 신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 땀과 노력, 정교한 계획과 전략으로 성취를 얻어낸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팀 페리스, 리더십 컨설턴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의 길을 걸어온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우리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가 쓴 4권의 책은 모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패스트 컴퍼니 포브스 포춘이 선정한 우리 시대 최고의 젊은 혁신가들 중 한 명인 그는 3년 연속 애플 팟캐스트 방송 청취율 1위를 기록한 팀 페리스 쇼를 진행하면서 라디오 분야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성공을 거둔 200명의 인물이 출연해 자신들만의 성공 비결을 솔직하고 낱낱하게 공개함으로써 청취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모은 이 방송은 팟캐스트 비즈니스 분야 최초로 1억 회 다운로드 돌파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이 방송이 현재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라 젊은 독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 이 책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하고 검증된 방법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마지막 장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따라온 독자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자신의 일과 삶을 최고의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 가장자리에서는 중심에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꿈에도 생각 못한 큰 것들을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이 맨 처음 발견한다. 커트 보니것 소설가. 탁월한 사람에게 규칙적인 습관이란 야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위스턴 휴 오든 시인. 나는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8살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높이 2m가 넘는 내 책장은 그 노트들로 가득 차 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일개 편집광의 쓸데없는 짓으로 폄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게 이 노트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내가 깨달은 인생의 비결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한 번 배워 익힌 지식과 경험을 두고두고 꺼내 쓰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6월 5일에 찍은 내 사진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해보자. 다시 이때처럼 날렵하게 보인다면 정말 좋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없다. 책장에서 2007년에 기록한 노트들을 꺼내 6월 5일을 전후한 8주 분량의 운동 기록과 식사일지를 검토한 다음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얼마 후 짜잔 보란듯이 당시의 젊은 내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머리숱은 제외하고. 물론 언제나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는 내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은 내가 기록하고 모은 노트들 가운데 단연 빛나는 보물이다. 이 노트를 삶에 남기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경험, 그들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전략, 창의적인 습관,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법 등등을 두루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의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 부르기로 했다.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 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 스타, 투자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 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단지 그들과의 방송 인터뷰에서만 그칠 수 없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와인잼을 만들었다. 뭔가 생각난 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들과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늦은 밤 통화를 하다가 문득 얻어지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깨달음도 있었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오랫동안 그들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관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문과 잡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들의 진실한 모습에 대해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들을 알고 난 후 내 삶은 그들을 알기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고 떠나온 파리에서 그들에 관한 수천 장의 노트를 추리고 또 추리는 작업을 지속했다. 모든 노트를 지배하는 최후의 노트를 만들고자 했다. 잠시 몇 분 읽는 것만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평생에 걸쳐 꺼내 읽는 그런 노트 말이다. 최후의 노트를 만드는 동안 여기에 담길 페이지는 물론 최후의 노트를 위해 잘려나간 수많은 페이지들도 내게 커다란 힘과 도움을 제공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편집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 최선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제시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뭔가 절실하거나 몹시 화가 날 때, 갈등에 처했을 때, 그저 모든 게 막막할 때, 내가 한 일은 한 손에 커피 잔을 들고 타이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이 담긴 페이지들을 뒤적이는 것이었다. 타이탄들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처방전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자, 이제 그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이다. 당신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한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정신이 번쩍 나도록 세차게 뺨을 때려줄 사람을 원하는가? 그에 적합한 수많은 인물들이 또한 여기에 있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절실한가? 당신 삶을 빠르게 바꿔놓을 계기가 필요한가? 좋다. 이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줄 지혜로운 도구들을 갖춘 거대한 창고다.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도 못한 반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사용되고 탐구되고 적용되었다. 그리고 내게 놀라운 성과를 선물해 주었고, 오랜 시간에 걸친 결과 없던 노력과 좌절에서 나를 구원했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많은 것들은 당신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는 말했다. 무슨 답을 하는지 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 계획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베스트셀러 제로 투원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 늘 이름을 올리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즐긴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피터 틸은 진짜 당신이 10초 안에 답을 찾아내 마법처럼 10년짜리 꿈을 당장 몇 개월 안에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 그리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이 책을 모두 읽은 후 가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를 붙들고 30분쯤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라.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 분명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누구나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 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는 해주지 못한다.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껏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대신 우리는 현실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인공적인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목표와 질문에서 출발한다. 물론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이 세상이 금광이라면 당신에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금을 캐낼 곡괭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이 제시한 모든 규칙과 질문은 당신에게 강력한 곡괭이를 선물할 것이다. 담대한 목표를 돕는 디테일들. 나는 타이탄들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체스 천재로 8차례나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조시 웨이츠키는 그 후 태극권에 입문해 21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 믿기지 않는 삶을 살아온 그는 말한다. 상상도 못할 기회는 아주 작은 곳에서 발견된다.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과를 10배 높이는데 늘 10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 배달되어 온다.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100km 달리기를 할 필요도 박사학위를 딸 필요도 없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리셋하고 재발견하고자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누군가 강력한 효과를 본 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루틴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꾸준한 노력이 결국엔 큰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들 중 하나는 타이탄들의 매일의 작은 습관, 태도, 명상, 주문, 보충학습 계획, 즐겨하는 질문들, 독서법 등등에 더 각별히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곧 당신을 타이탄으로 만들어줄 탁월한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 곳곳에 타이탄들이 심어놓은 디테일들 중 몇몇은 즉각 응용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어떤 것들은 곧바로 감지하기 힘들거나 몇 주 후 샤워를 할 때 망할, 이제야 좀 알겠네와 같은 식의 번뜩이는 깨달음으로 당신을 도발할 것이다. 타이탄들은 조언한다. 하나의 옷을 완성하려면 수천 조각의 옷감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아주 빠르고 흥미롭게 말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내 기대보다 더 많은 디테일들을 발견한 후 빠르고 흥미롭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만의 루틴과 전략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이 찾아낸 그것들이 이 책에 담긴 타이탄들의 디테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해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책에서 내가 타이탄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이 책을 구매한 당신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당신의 일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들의 공통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다 그래야만 한다.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애용한다. 바로 칠리패드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멍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물론 이러한 특징들은 이 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이 공통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을 가장 자극하고 고무시킬 새로운 점들을 그 연결선 바깥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오직 당신만의 까만 양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싱크대 수리공에서 시가 10억 달러 가치의 회사를 만든 셰이 칼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라는 단어 뒤에 숨어 있다.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만든 셰이칼의 이 말을 빌리면 지극히 평범하고 오래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들과 원칙 속에 당신의 까만 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빌려오고 건너뛰고 횡단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하라. 그것으로 당신만의 유일한 세계와 삶을 설계하라. 오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최근에 나는 루이 아라공 광장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파리에 오겠다는 결심이 선 즉시 드골공항 행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그토록 열망하던 파리에 도착하기까지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으리라. 당신이 전자에 속하든 후자에 속하든 간에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알게 된 다음에 두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1.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당신보다 먼저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아직 시도되지 않은 건 뭘까? 심심한데 화성이나 점령해볼까? 아직도 세상에는 꺼내지지 않은 많은 레시피가 존재한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으로 세력을 확대하라.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빠르고 흥미롭게 이뤄낸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로부터 뭔가를 빌려올 수 있을 것이다. 2.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슈퍼 히어로들 기업가, 억만장자, 최고의 하이퍼포머 등 은 모두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개의 강점을 극대화했을 뿐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빈틈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과 치열한 전쟁 중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도 다를 것 없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저 허우적대며 앞으로 힘겹게 나아간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라. 많은 타이탄들이 추천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어보았는가? 이 책에는 구도자인 시타르타와 부유한 상인의 대화가 실려 있다. 상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말이오? 시타르타, 모든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내놓습니다. 병사는 힘을, 상인은 물건을, 교사는 가르침을, 농부는 쌀을, 어부는 물고기를. 상인, 그건 잘 알겠소. 그럼 당신은 뭘 줄 수 있다는 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소? 시타르타, 저는 생각하고 기다리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것들입니다. 상인, 그게 다요? 시타르타, 그렇습니다. 상인, 그것들이 뭔 쓸모가 있다는 거요? 금식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요? 시타르타, 참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금식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금식을 몰랐다면 저는 오늘날 먹고 살 일을 구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든 혹은 다른 곳에서든. 왜냐하면 배고픔이 나를 부채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나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으며 오랜 시간 배고픔을 멀리하고 그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시타르타가 찾아낸 답을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나는 생각한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갖는 것. 나는 기다린다.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나는 금식한다.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 이 책은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단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갖고 타이탄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평생에 걸쳐 내가 원했던 책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즐기면서 쓴 것처럼 당신도 부디 즐기며 읽기를 바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침을 얼마나 일관적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B.J. 노박.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다. 크리스 사카.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것이 독창성이 아니다. 독창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마크 앤드리슨. 공일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1. 잠자리를 정리하라 3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자리 정리다.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면 비참한 날에도 손톱으로 절벽 끄트머리를 잡고 매달린 덕에 간신히 추락하는 건 면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최소한 나는 그렇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은 삶의 생각보다 큰 위안과 도움을 준다.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뭔가를 이뤄놓은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왔을 때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재차 강조하지만 잠자리 정리가 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으뜸이다. 2. 명상하라 10에서 20분. 타이탄들 중 80% 이상이 매일 아침 어떤 식으로든 마음 챙김 수련을 한다. 명상을 삶의 중요한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의 명언을 마음에 품고 산다. 우리는 기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훈련한 수준까지 떨어진다. 타이탄들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막 깨어난 아침은 하루 전체를 놓고 볼 때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시간이다. 10에서 20분쯤 소파에 앉아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간 협상, 프레젠테이션, 애인과의 대화, 전신근육 강화에 중요한 운동인 데드리프트,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명상을 할 때는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결과는 더 좋게 나와야 한다.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등과 같은 생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걸 피해야 한다. 명상은 정신을 위한 따뜻한 목욕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집중력을 소유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려면 하루에 몇 분씩은 의식적으로 기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명상을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목격자의 관점을 얻게 된다. 생각에 사로잡혀 휘둘리는 대신 일정한 거리 뒤에서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탁기에서 빠져나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머리 위로 총알이 쌩쌩 날아다니는 최전선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매일 느낀다. 10에서 20분 정도의 꾸준한 명상을 통해 우리는 참호를 나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전장 전체를 내려다보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타이탄들은 강조했다. 자기 삶의 지휘관이 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전체 지도를 살펴보면서 수준 높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와 순서, 필요한 자원, 무시해도 될 조건 등을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명상은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극단적으로 말해 때론 심호흡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 3.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1분. 내가 선호하는 동작은 팔굽혀펴기다. 이걸 하면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난다. 그런 다음에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이자 밀리언셀러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작가 토니 로빈스처럼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하곤 한다. 4. 차를 마셔라 2에서 3분. 타이탄들은 아침에 차를 마신다. 아침에 마시는 차는 인지능력 개선과 지방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나 또한 차를 즐기게 됐다. 당신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는 숙성시킨 보이차, 용정차 또는 다른 종류의 녹차다. 보이차와 용정차 녹차에 찻잎을 섞어 유리 찻주전자에 넣어 우려낸다. 여기에 얇게 점인 강황과 생각 조각을 곁들여도 좋다. 섞은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1에서 2분 정도 우려내면 되는데 다도 전문가들은 격하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페리스 씨.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 보이차와 용정차는 각각 우려내는 온도가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15초만 우려야 하고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아침 시간에는 격식을 따질 여유가 없다. 목표는 간단히 마시는 것이다. 보이차와 용정차의 복잡 미묘한 매력은 느긋한 주말에 탐구하자. 물 온도는 섭씨 85도 정도가 딱 좋다. 이렇게 만든 차와 찬물 한 컵을 준비해 편안한 식탁 앞에 앉아 아침 일기를 펼친다. 5. 아침 일기를 써라 5에서 10분. 차를 마시며 아침의 일기를 쓴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당신의 모습이 보인다. 누누이 말하지만 거창한 게 아니다.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충분하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밤에만 일기를 쓰면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많았고 짜증나는 하루였어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일기는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 쓸 때 가장 효과적이다. 시작이 활기차면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밤의 일기 내용도 확 달라진다. 그런 하루가 모여 성공하는 삶이 된다. 나는 타이탄들의 조언을 얻어 5분 저널이라는 일기장을 사용한다. 5분 저널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데 효과적이다. 5분 저널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침에 5분 동안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저녁에도 5분 동안 똑같이 한다. 각각의 질문에는 3가지의 답을 적는다.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 1.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 2.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3가지. 3. 오늘의 다짐 3가지. 밤에 써야 하는 내용. 1.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2.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나 3가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 인생은 늘 체크리스트와 실행의 연속이었다. 나는 일을 계속 밀고 나가는 데만 집착하기 쉬운 성격이다. 그러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계속 미래에만 집중한다. 미래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는 불안이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는 2에서 3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추구하는 것에만 집착하면 현재 갖고 있는 걸 잃는다. 반대로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마침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5분 저널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탁월한 도구다.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답을 적을 때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걸 추천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모드가 되어 매일 똑같은 답만 적게 될 것이다. 건강한 가족들, 사랑하는 개 등. 이런 반복적인 답은 아침 일기를 쓰는 목적에 어긋난다. 다음과 같은 4가지 범주에서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해보라. 나는 매일 아침 5분 저널을 작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떠오른 것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를 고른다. 1. 내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거나 내가 매우 높이 평가하는 오랜 지인들. 2.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 부모님께 전화를 걸 기회일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아주 특별한 기회일 필요는 없다. 3. 어제 있었던 근사한 일. 당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 또는 발견한 것. 4. 가까이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들. 이는 토니 로빈스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을 돌려보라. 창밖으로 흘러가는 양털구름, 감싸준 찻잔, 사각사각 쓰고 있는 펜, 잔잔한 음악 소리. 무엇이든 문득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면 다 괜찮다. 밤에 집에 돌아와 작성하는 오늘의 굉장한 일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살펴보기를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심리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5분 저널 한 권을 작성하는 작은 노력이 당신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를 알고 나면 당신은 결코 그 노트 작성을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 우리는 안다.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피터 틸을 비롯한 혁신적인 창업가들은 다음에 굳은 확신을 갖고 있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겪는다. 실패하는 이유가 총 10가지라면 그중 어느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실패하는 게 아니다. 한 번부터 10번까지의 이유 전부 때문에 실패한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 아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을 그르쳤을 때 그 실패를 안겨준 결정적 원인 한 가지를 찾는 데 집착하면 다음번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마치 도박장에서 그때 운만 좀 따랐더라면 하며 계속 돈을 잃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에서 그 뉴스가 그때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하며 계속 잃는 기업에 베팅을 하는 것과 같다. 결정적인 한 가지에 집착하지 마라.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실패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실패했기에 백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피터 틸에게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그의 답은 뜻밖이었다. 트렌드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다. 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한다는 건 특정 트렌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피터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개 안 되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개의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또한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같은 잘못된 길과 답에 열중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승부욕 경쟁심이 강한 체스 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의 뜨거운 승부욕은 마침내 그를 체스 대회 우승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스 외의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그 승부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틸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2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 지혜로운 질문들을 빌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피터는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다음 3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점 문제, 소규모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작하는가? 비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는가? 유통 문제,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린치핀 종족들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요요다인과 스키도 등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구글에서 세스라고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2013년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킥스타터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옴기니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책 출간을 위한 모금 캠페인은 단 3시간 만에 목표에게 도달함으로써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출판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타이탄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쓰는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타이탄들은 아침 일기를 쓴다. 여기서는 그들이 왜 아침에 일기를 쓰는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벤저민 프랭클린, 마크 트웨인부터 조지 루카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한 인물들 중에는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쓴 이들이 많다. 그들은 대체 무엇에 대해서 쓴 걸까? 어쩌면 당신은 그들의 일기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수준은 아닐까 생각하며 사기가 꺾였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들은 근사한 명작 같은 일기를 남겼을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의 타이탄들은 다음의 2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 일기를 쓴다. 첫째,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둘째, 그들의 표현을 직접 빌리자면 망할 놈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은 것뿐이다.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영웅이란 모름지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매일 아침 위풍당당한 권법을 날려 불안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당신이 잡지 표지에서 만나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를 정리하고 차 한 잔을 만들어 테이블에 앉아 아주 간단하게 일기를 쓴다.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습관이지만 일을 꾸준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 또한 잊지 마라. 타이탄들을 아침 일기 쓰기로 이끈 작가가 있다. 줄리아 카메론이다. 그녀는 밀리언셀러인 아티스트 웨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들, 모호한 걱정, 초조함, 집착 등을 일기에 적어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아침 일기 쓰기는 줄리아를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에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변신시켰다. 그녀의 말처럼 아침 일기는 정신의 와이퍼다.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심리 치료법이다. 타이탄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기를 쓰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거나 나중에 출판할 수 있는 메모를 저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글을 잘 쓰는지의 여부는 아침 일기 작성에 아무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 나만 알아보면 충분하다.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에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다.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많은 타이탄들과 나는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와이어드를 창간한 케빈 켈리가 쓴 1000명의 진정한 팬이라는 글을 읽어보라고 강력 추천한다. 지금껏 줄잡아 수백만 명에게 그랬을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냥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케빈은 친절하게도 이 책의 독자들을 위해 1000명의 진정한 팬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보강해 내게 보내주었다. 나는 8년 전 그가 쓴 원본 글을 처음 읽은 후 수십 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전파했는데 현재 그 기업들은 대부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있다. 기업뿐 아니다.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1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개인들은 차고도 넘친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잖게 1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과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케빈이 보내온 다음에 글을 읽고 나면 그들을 대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뚜렷하게 달라질 것이다. 진정한 팬 1000명의 지지만 있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진정한 팬 한 명이 더 불러 모을 수 있는 일반 팬이 2에서 3명 정도 존재할 수도 있다. 진정한 팬들이 한가운데에 있고 일반 팬들이 더 큰 원을 그리면서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동심원을 생각해보자.
일반 팬들은 당신이 만든 창작물을 가끔씩 구입하거나 생애 단 한 번만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구매가 당신의 총 수입을 늘려준다. 어쩌면 50%의 수입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해서 골수 팬들에게 집중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진정한 팬들의 열정이 일반 팬들의 후원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팬들은 수입의 직접적인 원천일 뿐 아니라 일반 팬들을 위한 중요한 마케팅 동력이기도 하다. 1000명의 진정한 팬은 스타의 반열에 오르는 것과는 다른 성공으로 향하는 대안 경로다. 플래티넘 베스트셀러 블록버스터 유명인사의 지위라는 좁고 불가능해 보이는 정상에 오르려고 애쓰는 대신 1000명의 진정한 팬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팬을 얻었는지와는 별개로 당신은 변덕스러운 열정이 아닌 참된 감탄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훨씬 부드러운 성공이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실제로 도달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다. 3과 10의 규칙. 필리비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에버노트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이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에버노트는 황금 저장소다.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 기사, 목록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외부 두뇌의 역할을 한다. 필은 또한 에어비앤비, 스냅챗, 스트라이프, 와비파커 등의 혁신 기업들에 투자한 벤처캐피털 회사 제너럴 캐탈리스트의 상무이사이기도 하다. 필의 성공을 가능케 했던 인물이 있다.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다. 필은 담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언젠가 앨런 머스크를 만났을 때 그는 앨런에게서 화성 탐사를 위한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 와우, 화성이라고? 필은 몹시 흥분했다. 깊은 감명을 받은 필은 얼마 후 제프 베조스를 만났을 때 앨런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떠들었다. 그러자 필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베조스가 말했다. 화성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깜짝 놀란 필이 되물었다. 뭐라고요? 베조스가 다시 답했다. 한 행성의 중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또 다른 중력에 묶이는 거 아닌가요? 지구를 떠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먼저 중력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인데 겨우 거기서 벗어난 뒤에 왜 굳이 또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우주정거장에 살면서 소행성을 채굴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제프 베조스는 단 30초 만에 필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베조스의 말을 듣고 생생하게 깨달았다.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멋진 계획 속에도 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3과 10의 규칙은 회사 규모가 대략 3배 커질 때마다 회사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미키타니는 라쿠텐의 첫 번째 직원이었지만 현재 직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처음에는 미키타니 혼자서도 회사를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직원이 3명이 되니까 그 전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 하지만 곧 그런 상황에 적응하고 한동안은 모든 게 괜찮았다. 그러다가 직원이 10명으로 늘어나면 또다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런 다음 30명이 되면 또 모든 게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100명, 300명, 1000명이 되면 계속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다. 즉 3과 10의 규칙은 3과 10의 배수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게 바뀐다는 의미다. 10배 크게 생각하라.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라. 첫째,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하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예를 들어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광물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나 같은 사람이 그렇다. 소행성 탐사에는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다. 인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40년 늘리겠다는 HLI의 목표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별로 많지 않다. 둘째, 10배 큰 목표를 추구할 때는 백지 상태로 시작해야 한다. 문제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다. 앨런 머스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테슬라를 만들어 미국,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안전한 차로 각인시켰다. 과거의 유산을 현재로 끌고 온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10%가 아니라 10배 크게 생각하는 것은 꼭 100배 더 힘들지는 않지만 보상은 100배 더 크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2008년 7명의 친구에게 매주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던 여성이 있다. 2016년 현재 그녀는 매주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바로 브레인 피킹스의 편집장 마리아 포포바다. 그녀의 이메일은 삶의 따뜻한 행복과 사랑, 가치를 탐구한다. 거의 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마리아 포포바는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오래되고 영원한 지혜를 전한다. 그녀의 결과물은 눈부심 그 자체다. 매주 그녀의 글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이 바뀌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마리아의 팔뚝에는 문신이 있다. 관역처럼 생긴 그림 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동그란 관역 안에는 행복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문신을 새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한 후 깨달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단순한 이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 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마리아는 특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해오는 사람, 직접 전화를 걸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메일로 대체하는 사람, 무작정 자신을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정중하게 대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 더 낫다. 그냥 좀 미안해해라. 그러면 되지 않는가? 죄책감은 당신의 특권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가치다. 내가 강연, 인터뷰, 미팅을 거의 그만둔 이유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신경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는 책상 위쪽 벽에 에노 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다. 글 쓰는 시간을 빼앗는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수백만 독자를 거느린 작가임에도 그녀가 절대 워커홀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 고통에 대해 자주 호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무엇을 선택했든 간에 일이 어렵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여 좀 덜 괴롭고 덜 힘들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실패할 뿐이다. 마리아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2년 3월에 쓴 일기를 힘들 때마다 떠올려 힘을 얻는다. 소로는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함에 둘러싸여 일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또한 매일 세상 모든 일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을 하고 근면함과 성실함을 훈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일정으로 꽉 찬 달력을 갖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핵심에 집중하려면 소로의 말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한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여자친구가 내게 선물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당신에게도 소개한다. 당신도 나처럼 그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겉면에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가 적힌 투명한 병 하나를 내게 선물로 주었다. 팀,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여기에 넣어봐요. 매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내가 보기에 딱했던 모양이었다. 선물로 받아놓고는 처음엔 심드렁했다. 하지만 선물을 준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짜릿한 흥분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종이에 적어 병에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일상은 몰라보게 활기에 넘치기 시작했다.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관 모드에 젖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 속에 종이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라.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멋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친다. 포기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 듯 한 문제를 해치운 후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삶은 병 속의 어떤 멋진 일도 정립하지 못한 채 스르륵 사라지고 만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도는 느낌표가 붙어 있는 병을 준비하자.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도 좋다. 내 독자들 중에는 가족 전체가 이 방법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병에 한 가지씩 적어서 넣는다. 정기롭게 넣을 만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 도 좋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멋진 하루였을 테니까.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멋진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정립해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디로딩이란 말을 아는가? 디로딩이란 본래 근력 운동이나 경기를 위한 훈련에 사용되는 개념인데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디로딩의 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디로딩은 내려놓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즉, 촘촘하게 짜인 계획과 일에서 잠시 물러나 컨디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행동을 디로딩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에게 생각 주간이 있다면 타이탄들에겐 디로딩 주간이 있다. 디로딩 주간을 가지면 삶의 과부하들을 지혜롭게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디로딩 주간은 창의성과 생산성, 삶의 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디로딩을 하는데 꼭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매일 디로딩의 시간을 갖는 타이탄들도 많았다. 타이탄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일기를 쓰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도 디로딩의 좋은 예다. 또는 작가 커트 보니거처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창의적인 놀이 시간으로 정해놓고 생각 없이 빈둥거려도 좋다. 친구들과 직접 전화로만 연락하는 메시지 앱 사용 금지일이나 노트북과 휴대폰, TV를 완전히 차단하는 모니터를 끄는 일요일 등을 설정하는 방법도 디로딩의 좋은 본보기다. 디로딩은 전략적으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뗀다는 뜻이다. 일정 기간을 정해 업무의 강도를 집중적으로 높인 후 다시 일정 기간은 휴식 기간을 정해 푹 쉬는 것도 효과적이다. 릭 루빈을 비롯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사흘 집중하고 하루 디로딩한다는 전략을 통해 창의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디로딩의 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디로딩 시간을 실제로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디로딩 기간에 나온다고 타이탄들은 강조한다. 음표 사이에 침묵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15분 후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간의 구애됨 없이 큰 가능성을 떠올려보는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큰 성공의 그림을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되 이것들을 꿰어 빛나는 보배로 만들 수 있는 큰 생각을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야 한다. 쉴 새 없이 매일함을 비우면서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 말하는 건 공허한 메아리다.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다. 매일함은 잃어버리고 놓친 자들의 땅이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길을 잃는다. 마음대로 떠돌고 짓거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온갖 시끄러운 잡음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신호가 들어있는 경우도 반드시 나타난다. 디로딩 계획을 일에 대한 계획보다 더 헌신적으로 지켜야 한다. 디로딩 시간이 일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책의 타이탄들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훌륭한 질문은 이렇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의 목표에 따르는 반응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보한 여유의 시간이 그 답을 찾아줄 것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으면 포기하라. 폴 레베스크는 트리플 H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전직 프로 레슬러다. 그는 WWE에서 14차례나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현재 WWE의 탤런트, 라이브 이벤트, 크리에이티브 담당 수석 부사장이기도 하다.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다. 그는 평소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고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새벽 1시까지 운동을 했음에도 왜 그렇게 빨리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이들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본대로 할 뿐이다. 따라서 어른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운동을 하는 모습, 일찍 일어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준다. 아주 간단한 운동의 힘. 폴은 매일 밤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참가하느라 1년에 260일 이상 집을 떠나 생활한 적도 있다. 장기간 여행과 출장을 하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마련이다. 자기 관리와 통제도 점점 느슨해진다. 그래서 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규칙 하나를 만들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비행기가 착륙하면 호텔에 체크인한다. 그리고 체크인 하자마자 헬스장이 열려 있습니까? 가서 연습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 단순히 실내 자전거를 15분 정도 타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운동을 하면 시차에 따른 후유증을 절대 겪지 않는다. 장기 여행과 출장을 가는 사람의 시작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부터다. 평소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열면 활기에 넘치듯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운동을 하면 좋은 리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꿈보다 목표가 중요하다. 전설의 복서 에반더 홀리필드를 기억하는가? 그를 세계 헤비급 챔피언으로 만든 코치가 처음으로 그를 가르치게 된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에반더, 너는 제2의 무하마드 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에반더는 고개를 힘껏 끄덕이며 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에반더에게 다시 물었다. 좋아. 그럼 그건 내 꿈이냐? 아니면 목표냐? 꿈과 목표는 서로 매우 다르거든. 폴은 에반더의 코치가 던진 질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 꿈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냥 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 마침내 이루는 것이다. 내게 성공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들은 모두 조직적인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탁월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다. 오늘 밤은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다. 폴은 또 세계 챔피언을 지낸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절친한 사이다. 플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경기를 곧 시작할 어느 날 저녁 그는 긴장된 마음을 안고 경기장에 좀 일찍 가보았다. 플로이드의 스태프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플로이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당신과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는 아내와 함께 플로이드의 대기실을 찾아갔다. 플로이드는 소파에 누워 농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어서 와, 친구 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플로이드가 곧 중요한 시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는 곧장 퇴장하려고 했다. 그러자 플로이드가 손을 내저으며 아냐,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앉아있게나. 한창 얘기가 재밌어지려는데 왜 그래? 하는 것이었다. 플로이드는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긴장은커녕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는 듯 보였다. 폴이 물었다. 이봐, 친구. 좀 있으면 중요한 결전이 펼쳐질 텐데 전혀 긴장이 되지 않는 거야? 플로이드가 웃으며 답했다. 아니, 왜 긴장을 해야 해? 내가 이기면 준비를 잘한 결과일 거고 내가 지면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겠지, 뭐.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일어나게 돼 있는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야. 폴은 플로이드가 왜 그렇게 여유에 넘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준비 속에는 경기 당일 날의 긴장과 초조함을 해소하는 방법도 물론 들어있었으리라. 배우이자 작가인 휘트니 커밍스도 아주 중요한 무대를 앞에 두었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내일은 오늘 밤에 끝나는 게 아니다. 벌써 3개월 전에 끝났다. 오늘 밤은 그냥 보여주는 것뿐이다. 폴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최악의 인생은 나를 늘 못하는 사람으로 상대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링 위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선수를 만날 때가 있다.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각이 없어서였다. 그게 아니라 정말 재능이 없는 경우라면 링 위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 인생엔 3가지 길이 있다. 실력을 키우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내가 잘하지 못함에도 계속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당신과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결단.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새로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그렇다. 오랫동안 꾸준히 연습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이거나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없을 때,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걸 느끼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좌절한다. 그럴 때 나는 거의 자동적으로 크리스토퍼 소머를 떠올린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뛰어난 선수들로 키워냈다. 무려 40년 동안 말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선수도 있고 나이 든 선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은 선수는 없다. 그런 사람은 벌써 다 죽었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리석으면 안 되며 좌절해서도 안 된다.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야 한다. 소머 코치는 승자가 되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고 말한다. 반드시 천천히 하라. 서두르지 마라 고도 말한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음에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연습했음에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소모의 단 하나의 결단에 대한 조언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다음은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을 소모에게 보냈을 때 그가 내게 보내준 답장의 글이다. 소모의 답장이 필요한 사람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기에, 그리고 소모의 이 지혜로운 글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확신하에 이 책의 지면을 빌려 마지막으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친애하는 팀에게,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탁월함은 좌절감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걷고 있는 탁월함의 길이 곧장 뻗은 직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 조급함과 초조함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비범한 성과는 이 직선 위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좌절감, 초조함, 조급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을 한 것은 절대 그 생각을 의심하거나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요. 눈에 띄는 진전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결심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 외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집중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게 튀어나온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고 해서 자책할 일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세와 걸음걸이를 살펴보며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행운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내가 40년 이상 재능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낸 경험에 비춰보면 말입니다. 발전과 성과가 없다고 해서 자꾸만 자세를 바꾸고 생각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에겐 좋은 조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니까요.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1년의 작은 중간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고 지켜야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면서 직설적이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큰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작은 결심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선택한 목표를 무심코 벗어나서 표류할 기회가 너무 많아집니다. 단 하나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